지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필구처럼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소리 지르고 약간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그럼 평소 성격은 어때요? 밖에서는 소심한데 예. 집 안에서는 활발하고 약간 그래요. 역시 배우라 그런지 어휘력 자체가 네. 다른 어린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군요. 예. 근데 그 필구는 거기서 나 메이저리그 안 가도 돼 뭐 이런 대사가 네, 나오잖아요. 실제로 야구 선수가 이제 꿈이었던 건데 네.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구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야구 좋아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못해가지고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축구 좋아하고 있어요. 야구 팬으로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세상 모든 게 막 싫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팀이 못하면. 예, 알겠어요.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군가요? 저 그리즈만 좋아하고요. 그래서 팀도 바르셀로나 좋아해요. 바르셀로나로. 그리즈만 선수가 가는 팀은 제가 더 좋아했어서. 다음번에 바르셀로나 다시 갈 일 있으면 꼭 이 사올게요. 흔적으로. 알았어요. 예. 그런데 막 그 엄마를 떼놓고 아빠한테 서울로 가잖아요. 아빠 차 네. 타고. 그때 엄청 잘 웃기다 정말. 우는 연기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거의 다 슬프고 약간 그런 역할이어가지고 우는 거는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뭘 이렇게 떠올리면서 울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만의 방법.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엄마 죽는 거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냥 지금에는 그냥 그 대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이야. 그 우는 연기로 또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부모의 죽음을 뒤로하고 막 도망쳐야 됐잖아요. 그때 막 울던 게 많이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너라도 사랑하게 해주고 안 되는 거야! 멀리, 아주 멀리 가야지. 저런 능지 저장을 이런 놈을 봤나? 아저씨가 나를 뭐야 믿어요. 괜찮아 왜?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저것도 참 명장면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근데 대사가 절대 이제 특히 저런 이제 약간 역사물 같은 경우는 대사가 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외워요? 그냥 계속 읽고 계속 읽다 보면 대본이 외워지더라고요. 아역 배우 김강군 그냥 군입니다. 안 외우려고 해도 계속 읽다 보면 입에 붙고 그래서 그리고 엄마가 나가서 놀게 해준다고 다 외우면 그래서 외우고. 그럼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빨리 다 외우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런 거군요. 네. 나가서 놀게 해줄게. 막 라면 먹게 해준다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막 귀엽게 웃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연기를 하는 걸 보면서는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본인이 연기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연기한 거 보면 제가 연기한 걸 제가 잘 못 봐요. 근데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부끄럽고 뭔가 저 혼자 보는 건 괜찮은데 막 엄마, 아빠, 막 동생 이런 사람들이랑 보면 뭔가 계속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너무 부끄럽죠. 손발이 조금 오글거릴 네, 때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엄마 아빠의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제일 큰 걱정은 뭐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이거 뭐 엄마 아빠의 소원이죠. 네. 공부도 해야 되고 드라마 현장에 가서 촬영도 해야 되고 바쁠 텐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아이패드로 공부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학교를 못 간 날에는 그거 들고 가서 공부하고 촬영장 가서 하고 그렇게 해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JPR님이요. 아이고 귀여워라 하셨고요. 또 문자로 2369님이요. 김강훈 군 정말 깜찍하고 귀엽네요. 큰 배우로 잘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9000번님은요. 강훈 어린이 드라마는 안 봤지만 정말 귀엽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유튜브에서 새희망 좋다님은요. 동백이 보고 싶다. 필구야 잘 살고 있지? 반가워 하셨습니다. 드라마가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필구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드라마가 끝나고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나요? 그냥 저는 6개월 동안 거의 맨날 촬영하고 거의 그 스태프분들이랑 배우분들을 만나는데 이제 못 만나는 게 너무 슬펐어요. 거의 진짜 6개월 동안 가족처럼 있었는데 갑자기 못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 슬프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데 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른이잖아요. 네. 우리 강훈 군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현장에서 좀 이렇게 잘 섞여서 지내기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땠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가 친화력이 좋다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예전부터 어른들을 다른 애들부터 많이 만나고 거의 만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친해지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른 그 배우들이나 아니면 탤런트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엄마 역을 맡았던 동백 역의 공혜진 씨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무 동백이로만 그냥 계속 생각하고 감정 잡고 하다 보면은 드라마가 끝나면 너무 허무하고 갑자기 이제 공효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동백이로 자꾸 남아있게 된다든가. 혹시 아역 배우로서도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 필구 계속 필구 연기할 때 연기 톤이 계속 지금까지 가끔씩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그냥 그 화낼 때 동생한테 화낼 때 막 그 필구 화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아역 배우가 아니라 진짜 배우랑 진짜 배우. 그냥 배우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요? 강하늘 형처럼 착하고 연기 잘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제가. 잘생기고. 지금도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번 주에 KBS 연기대상이 있어요. 네. 네. 상을 타야겠죠, 그죠? 타면 좋죠. 타면 좋죠? 수상 소감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왠지? 글쎄,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네, 저는 그냥 기대는 안 해요. 그냥 받으면 좋은 거고 그냥 그러니까. 아주 의젓한 대답을. 그래요. 뭐 상도 탔으면 좋겠고 또 더 좋은 연기, 더 좋은 작품들 많이 남기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한폭탄처럼 여겨지고 걱정되던 가계부채.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뒤 증가세 자체는 한풀 꺾였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소득보다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죠. 네, 그런데 60대 이상 노년층의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되고 문제가 되던데 뭐가 문제인가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는데 그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점점 더 노년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 대출받는 이 액수가 커지는 거고요. 또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이제는 막 90세까지 산대 뭐 이러니까 뭐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가게를 연다든가 네. 사업을 해본다든가 그러니까 돈을 또 빌리게 되는 거죠. 아마 그게 이유가 될 듯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덧 1,500조 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된 가계부채. 그래도 최근에는 증가폭이 한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4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마냥 반기할 수만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처분 가능성
훨씬 빠르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의 가계대출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증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와중에도 노년층의 증가율은 비교적 높게 유지됐습니다. 60대 이상 대출의 절반 이상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대출이란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고연령층은 민주화공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금융자산에 대한 채무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 건전성 저하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은행은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면서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부동산과 고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중공비 미분양이 늘고 있다는 점 등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YTN 김태입니다. 13월에 보너스로 기대를 모으는, 그러나 혹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세금 폭탄이 될지도 모르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네, 공제 혜택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챙기셔야겠는데요.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요. 반면 7살 미만 자녀 공제는 제외됐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근로소득자는 소득과 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한 달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올해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됩니다. 서민 주거부담 경감 차원에서 월세액 세액 공제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적용되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기부금액 세액 공제 기준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낮춰지고,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2월 공제하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항목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0살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 공제가 올해부터 7살 이상 자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살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에 15만 원이 공제됩니다. 7살 미만은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이중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취지에서 개정됐습니다. 또 올해 6월 10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종 공제 항목 임성빈 국세청하게 확인 납세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 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의견들 보겠습니다. 감찰부와 의혹과 관련해서 2369님이 의견 주셨는데, 유재수 씨 문제도 구렁이 담 넘듯이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의견 주셨는데요. 2369님이요. 수사 중인 사람들은 출국 금지부터 시켜야 합니다. 이런 의견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문자 주신 분도 계신데, 북한이 아무래도 연말까지라는 시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혹시 도발이 있을 거 아닌가 하는 가능성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0181님,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역배우 김강훈 군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5383님이요. 미스터 선샤인에서의 강훈, 지금처럼 늘 멋진 연기 부탁해요. 보내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며 미세먼지는 해소되겠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서 풀리다 보면 마음도 좀 얼어붙죠. 이럴 때 시즌송, 겨울 노래가 마음을 녹여주면 좋죠. 오늘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90년대를 대표하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스터2의 하얀 겨울 들려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2588 숨을 참아서 미세먼지를 피할 수 없고 귀를 막아서 소음 공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버티며 살 순 없기에 우리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플랜맥스 소리 막는 파티션이 소음 공해의 환경을 바꿉니다. 소리 막는 파티션. 플랜맥스. 여러분, 쌍용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서 연말 보너스 받으세요. 오직 연말까지만 드리는 마지막 역대급 보너스. 12월에 구매하시는 분들께 개별 소비세 전액 지원에 최대 10% 할인까지. 딱 올해까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12월 한정 지금 바로 쌍용 자동차 전 시장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CCTV가 있다. 지켜보기만 하는 CCTV, 알아서 출동까지 하는 KT 기가 아이즈. KT가 똑똑하게 지켜주니까 우리 가게 안심 이상무. KT 기가이즈. 인테리어 훼손 걱정까지 끝. 가입 문의 1522-0123. 아니 용씨가 그 413물은 어디서 사야 되는겨? 아이 하이프레시 몰라요? 발효홍삼, 한우, 제주갈치까지 아주 그냥 원하는 날짜에 눈앞까지 탁 배송해줘요. 그래요? 413물은 모바일 신선마켓 하이프레시군. 하이프레시는요 약속한 날짜는 꽉 지켜요. 지금 다운로드 받을겨 안 받을겨? 우야노 공장 멋지. 아 이거 죽겠다. 우양이야 너 우양이지. 우야? 공장 맞지에 우양 척진기 냄새 제거도 우양 척진기 문진 고민 없이 깔끔한 문진타파 우야. 우양 척진기 집진기는 역시 우양 척진기. 현대자동차 타는데 차량 정비 앱 따로, 멤버십 관리 앱 따로, 차계부 앱 따로. 챙길 게 너무 많아. 아직도 몰라? 이제 앱 하나로 다 되잖아. 운전생활에 필요한 모든 혜택을 간편하게 이용하는 현대자동차 오너의 필수 앱 마이현대. 와, 지금 다운로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여기는 귀뚜라미 친환경 보일러 전시장. 어서 오세요. 귀뚜라미입니다. 보일러 종류가 참 많죠? 이게 그 거꾸로 타는 친환경 콘덴싱이에요? 네. 이 보일러로 교체하시면 친환경 지원금을 최대 20만 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12월의 향기로운 퀴즈. 2019년은 기해년이었습니다. 2020년은 무엇일까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맥심 한잔 할까요? 맥심. 파파! 기계처럼 찍어내는 아이디어 말고 유후! 자유롭게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용감하게 뛰어듣고 빠져들어. 예!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을 때까지 아이디어로 금융을 바꾸다. 지금까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지금까지 뉴스가 있는 저녁을 YTN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김혜수입니다. 제주의 다채로운 풍광을 보고 있으면 찬바람도 잊을 만큼 변화무쌍한 이 계절의 매력에 빠져드는데요. 올레길을 따라 해안을 걷다 보면 멋진 기암절벽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절벽들 사이로는 화산 안반층이 걸러 가장 맑고 깨끗한 제주의 물이 흐르고 있죠. 이 깨끗한 물을 지키는 것, 청정제주를 아끼고 맑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점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김혜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청정자연 보존 캠페인은 제주 삼다수와 함께합니다. 윤택과 함께하는 겨울철 전기안전 습관. 비어있는 멀티탭에는 안전망해를 씌우고 전열기기는 여러 대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 온도 조절기는 입을 밖으로 빼주고 전기 이상이 생기면 꼭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겨울철 전기안전 참 쉽죠?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윤택과 함께하는 겨울철 전기안전 습관. 비어있는 멀티탭에는 안전마개를 씌우고 전열기기는 여러 대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 온도 조절기는 입을 밖으로 빼주고 전기 이상이 생기면 꼭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겨울철 전기안전 참 쉽죠?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냄새 걱정 때문에 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피웁니다. 피해주기 싫어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웁니다. 그래도 몸 생각해서 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자담배를 피웁니다. 당신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유 혹시 끊고 싶기 때문은 아니었나요?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 본능. 같은 이유라면 금연이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간편하고 재미있는 중국 이야기 3분 차이나.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성탄절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번에는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과를 선물한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사과라는 낱말이 순 우리말이 아닌 것 알고 계셨죠? 네, 사과라는 말도 중국어에서 건너왔습니다. 바로 모래사자, 과일 과자를 쓰는데요. 1655년의 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효종임금의 아들인 인평대군이 오늘날 북경이죠. 당시 청나라의 도읍이었던 연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사과나무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모래사자를 썼을까요? 네, 사과의 과육이 바로 모래알갱이처럼 서걱서걱거려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요. 사과는 모래밭처럼 물이 잘 빠지는 땅에다 심기 때문에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에서는 사과를 싸궈라고 부르지 않고요. 핑궈라고 부릅니다. 싸궈는 중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말인데요. 이건 오히려 능금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능금과 사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과일이라고 하네요. 우리도 능금은 점점 생소해지고 사과가 널리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요. 중국에서도 핑궈가 훨씬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전해준 싸궈라는 말은 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중국에는 뱀사자를 쓰는 사과, 셔궈라는 과일도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개발된 사과의 품종인 레드 딜리셔스 애플이라는 과일을 말할 때 주로 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레드 딜리셔스가 뱀의 과일이 되었을까요? 이 말을 홍콩 사람들이 먼저 번역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레드는 붉을 홍자를 써서 홍이라고 했고요. 딜리셔스는 발음을 본따서 띠리서라고 한 겁니다. 붙여서 읽으면 홍띠리서가 되는데요. 그 뒤에다 과일 과자를 더해서 홍띠리서구어라고 옮긴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 앞말들을 다 빼고 뒤에 두 글자만 남겨서 서구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어도 사과의 한 품종이기는 하지만 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발음만 따온 것이죠. 일부에서는 중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하는 빙안구어, 사과가 바로 이 서구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이.